용해인 의원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채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알아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죠.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기본소득당입니다. 대표 발의 법안이 총 37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37개, 4년 동안 대표 발의 법안이 37개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요, 통과된 법안은 제로입니다. 통과된 법이 없어요. 본회의에 올라간 것조차 없습니다. 이게 용해인의 정체라는 거예요. 본인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면 법안을 많이 내야지. 그리고 본회의까지 올라간 법안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진보적인 이런 법안들이 많아서 안 올라갔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법안을 좀 훑어봤습니다. 2000년부터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처리된 걸로 나오지만 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이고요. 전부 다 계류인데 기본소득 관련된 법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본소득 관련된 이야기가 요거 하나 있어요.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요거 하나 있고요. 없습니다. 처리된 거 하나 있는데 이상민 탄핵소추안. 요거는 뭐 치지 않을 거고. 처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간 것조차 없어요. 없어. 그만큼 법안 자체가 엉성하고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지. 이렇게만 보면 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법안을 냈는지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자, 진보적인 성향의 소수 정당이니까 남녀 고용 평등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내용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자가 안 해주면, 그리고 그런 걸로 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이제 처벌받게 돼 있는데, 불리한 처우를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사업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제한다. 근로자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한다.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법안에는. 자, 사용자가 무조건 육아휴직 해줘야 돼. 안 하면 처벌할 거야.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할 거야.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자한테 과태료 물릴 거야. 자, 이렇게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안 뽑습니다. 여성을 안 뽑아. 자, 국회에서 뭘 고민해야 돼?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선 국가가 제도적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당근을 줄 거냐, 어떤 채찍을 줄 거냐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채찍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여성을 위하는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법안이 다 이딴 식이에요. 진지한 고민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러니까 본회의 상정이 안 되지. 오로지 사용자한테만 처벌을 하는 이런 법안입니다. 이게 과연 여성을 위하는 걸까요? 여성을 위하는 법이 아니죠. 진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내용이 없어요. 이런 법을 누가 못 만들게. 굉장히 감정적인 법안이다. 이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자, 똑같은 내용의 제목만 바꿔서 한 번 더 내요. 제목이 다른 거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캡처를 했네. 제목이 다른 게 있는데 똑같은 거를 또 냅니다. 안에 들어봤던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이거랑 다른 내용인데 제가 잘못 캡처한 것 같고. 굉장히 심각한 법안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법안이에요.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이게 정말 심각한 법안인데 11인이잖아요. 용해인 의원 등 11인. 용해인이 대표 발의를 했고 강민정, 강성희 진보당이죠.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류호정, 유정주, 윤미향, 이수진, 장혜영. 냄새가 나죠? 민주당의 대표 패미들이 다 사인을 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을 조금 봤어요. 제안 이유가 현행 법 체계는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그래서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생활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다. 생활 동반자 관계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기존의 가족 관계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 생활 동반자 관계의 성립, 패소, 효력, 그에 관한 등록, 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다. 생활 동반자 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다양한 방식의 상호부양 돌봄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고독 문제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지만 이 얘기가 뭐냐면 동성 부부 허용이에요. 동성 부부 허용. 이거 패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법입니다.
자, 이게 왜 동성 부부에 대한 법안이냐? 우리나라는 남녀 관계는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동반자 관계가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건 동성 관계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페미들의 주장이 실려 있다. 자,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 동반자 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족 관계와 생활 동반자 관계 중복을 금지한다. 동성 부부를 생각하면 그 문구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생활 동반자 관계는 가정법원 지원. 자, 부부 관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생활 동반자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를 합의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 동반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전부 다 부부잖아요. 부부. 그런데 생활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이건 결국 동성 부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 얘기예요. 생활 동반자 관계, 동성 부부를 인정하라라고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으니까 생활 동반자 관계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 재산 분할 청구권, 그리고 과실 이야기가 나오고 전부 다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동거 및 부양, 협조의 의무, 일상 가사 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 전부 다 부부 얘기잖아요. 아주 민감한 법안일 수밖에 없죠. 페미들이 주장하는 동성 부부 법적으로 허용하라는 움직임을 했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대부분 페미 의원들이더라. 자, 동성 부부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우리나라에선 못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포르노도 불법인 나라예요. 민주당이 동성 부부를 합헌을 한다, 법률로 정한다, 선거 그냥 망합니다. 문제는 이분인데, 비례 이수진 의원이거든요. 제가 이수진 의원실에 문의를 넣어놨습니다. 이 법안이 무슨 법안인지 정확히 알고 서명한 거냐, 입장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문의를 넣어놨습니다. 결국은 페미였다라는 거죠. 페미였다라는 겁니다. 지긋지긋하죠. 자,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요거 하나 딸랑이 있고요.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없다, 법안이. 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임신한 여성,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로 휴업, 전부 다 여자 이야기예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도 여자들 이야기. 필요한 건데 어쨌든 이 용해인이라는 사람이 페미라는 증거를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페미 묻으면 선거 어떻게 된다? 좆된다. 근로시간 단축, 임신한 여성에게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용해인이라는 사람이 했었던 예전 글을 좀 갖고 왔어요. 자, 코로나19라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남성 노동자는 안 잘려나가니? 가정 내 학대와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유난히 높은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받으면 뭐 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그럼 이혼할 수 있겠네 라고 웃으며 말하는 언니들을 보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자들 이혼하기 쉽게 하려고 기본소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용해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 아니 기본소득 하려는 이유가 여자들 이혼하기 쉽게 하려고? 아니면 동기가 뭐 이따위야. 기본소득은 낡아버린 산업화 시대의 가부장 중심의 사회경제구조를 바꾸는 기획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페미들의 주장이죠. 가구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복지제도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비가시화했고 여성의 삶이 가부장에 종속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휴, 심각한데? 심각해. 자, 용해인의 기본소득이 뭔지 이제 알겠죠? 가부장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전형적인 페미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의 자살률이 유난히 높은 이유? 다 개소리입니다. 페미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갖다 대면서 주장하는 거짓말들이라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 자살률입니다. 파란색이 남자고 분홍색이 여자예요. 대한민국은 남자들이 살기 진짜 빡센 나라입니다. 이걸 보고도 20대 여성 자살률이 조금 올라간 거 가지고 여자들 살기 힘든 대한민국이다. 이러니까 페미들이 욕먹는 겁니다. 이건 안 보이나요? 어떤 세대에서도 남자들이 자살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최근 5년간 자살률 추이를 봐도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용해인은 뭐라 그러냐. 이딴 헛소리를 하죠.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유난히 높은 이유. 이래서 페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남자 여자를 갈라치기를 해. 기본소득당은 이런 당입니다. 페미니즘은 기본이지. 대놓고 페미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소득당이에요. 우리 동네 페미 후보. 대놓고. 근데 15석을 달라? 우리 동네 페미 후보. 정당 투표는 기본소득당. 연동형이 아니면 어디 꿈을 꿉니까?
그러니까 연동형 하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페미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연동형 말고는 없으니까. 이런 정당입니다. 환장하겠죠? 그래놓고 용해인이 15석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민주당 16번부터 하라고 얘기한 건 뭡니까? 그런 기사가 다 났는데도 아니래. 생활 동반자 관계 법안, 매우 위험한 법안이고 여기에 사인한 사람들이 대부분 페미 의원들이다. 민주당의 페미 의원, 정의당 페미 의원, 류호정, 장혜영. 용해인은 페미입니다. 페미랑 엮이면 선거는 박살납니다. 이 세력과 연합을 한다? 이준석한테 걸려들면 개미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지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선거에서 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페미는 국민의힘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고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에 있는 페미는 공격을 안 해. 민주당에 있는 페미는 공격해요. 그리고 개미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40대, 50대 분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남녀 평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40대, 50대들은 사실 여자들이 좀 피해를 본 마지막 끝물 세대이기도 하죠. 근데 이 페미들이 주장하는 건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페미들이 주장하는 생활 동반자 관계는요, 특히 여자 여기에 굉장히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페미 운동을 하는 애들 중에 동성 관계들이 많아요.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용해인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용해인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거에 너는 반대하느냐? 저는 상관이 없어요. 동성을 부부로 인정하든 뭐하든 나는 상관이 없어. 저는 동성애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합니다. 전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싫어. 별로야. 싫은데 꼭 이유가 있어야 되나? 그런데 상관은 안 해. 내 삶에 껴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한테 강요하지만 않으면 되고. 그러면 동성애자가 부부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면 안 되느냐? 돼요. 해도 돼. 문제는 민주당이 하면 안 돼. 민주당이 주장하면 안 돼요. 선거 박살납니다. 선거 박살나면 내 삶에 영향을 끼쳐. 그러니까 이 법안은 핵폭탄 같은 법안인 거예요. 동성애자도 부부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존재라고 전 생각한다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걸 민주당이 밀면 안 된다. 선거 진다. 그러면 내 삶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저는 이건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세력과 연합하는 순간 냄새를 맡은 이준석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혀에 한번 걸려들면 선거 박살납니다. 임기 내내 문재인 패미로 재미를 톡톡히 본 놈들 아닙니까? 민주당 패미 정당. 국민의힘 패미 없나? 있어요. 근데 공격하지 않아. 프레임 씌우고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여기에 전문이 이준석 아닙니까? 걸려들면 개미지옥이야. 못 빠져나와요. 절대 선거 연대하면 안 되는 집단이 패미입니다. 절대 안 돼. 병리평 가면 돼요. 자, 제가 이걸 찾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뭘로 확인해야 된다? 법안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근데 법안 발의를 37개밖에 안 했어. 일 안 했어.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비례의원이 37개밖에 법안을 안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법안 내용도 성의가 없기 그지없어. 통과된 법안 하나도 없어. 뭐 약자를 위한 이런 것도 많지가 않아요. 법안이. 내용이 부실하기 그지없어요. 법안 내용을 좀 훑어봤는데 지금 윤영찬에게 도전하는 비례 이수진 의원은 137개인가 법안을 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래놓고 또 비례 달라고 하는 게 용해인이잖아요. 아니 일이나 열심히 하고 또 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몰라도 일도 안 했어.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안 하면 뭐 하는 거야? 이래놓고 또 한대. 아니 법안이라도 발의를 많이 했으면 4년 동안 못한 게 있으니 더 시켜주십시오라고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하지. 이게 뭐예요?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해인에 속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의원이다. 말만 따라가면 안 되고 이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 안 했습니다. 이건 팩트고 굉장히 위험한 법안을 발의했고 그 법안은 터지잖아요. 이준석한테 걸려들잖아요. 민주당은 동성애 부부를 주장하는 정당이다가 되어버리잖아요. 선거 박살나요. 그 어떤 것도 안 먹힙니다. 어떤 것도 안 먹혀요. 용해인 기본소득당하고 연관되는 순간 진짜 폭탄 터진다. 지금 김건희 이슈 뭐든지 다 묻을 수 있어요. 이거 이재명이 동성애 부부를 지지한다. 이 프레임은요 모든 이슈를 다 묻을 수 있습니다. 교회들 다 뛰어나서 이재명 악마하는 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김건희 특검 다 붙여.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얘네들하고 손잡는다? 아, 이제 보이시죠? 용해인 기본소득당하고 손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윤석열이 잘못한 거, 그 모든 이슈가 다 사라지고 이재명이 동성애 부부를 지지한다. 끝납니다. 총선 끝나요. 언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한들 먹힐까요? 아스팔트에 틀딱들 다 뛰어나오고 다 보도하고 교회들 다 뛰어나오고 용해인의 말만 보지 말고 용해인의 행동을 봐야 된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포르노도 불법인 나라예요. 동성애 부부를 법으로 만드는 게 인정하는 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옳은 법안이라 하더라도 선거에는 어마어마한 폭탄이에요. 그냥 생각이 그렇다, 동의한다 하더라도 선거 전략상 이거는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작살납니다, 이거. 언론과 국민의힘과 얘네들이 이거 냄새 맡아서 무는 순간 선거는 그냥 끝났다고 보면 돼요. 교회표 날아가고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다 묻힌다니까요. 오로지 이슈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동성애 부부를 지지하느냐. 이걸로 모든 언론에 도배되고요. 시위 엄청나게 들고 일어날 거고요. 김건희 묻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드린 거고, 기본소득당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민주당은 여기랑 엮이는 순간 좋답니다. 제가 이거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준석 같은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들이 이거를 아예 모를까요? 알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둬야죠. 손 잡는 순간 이거 터트리면 어떻게 되냐. 선거의 모든 바람이 다 꺼집니다. 절대로 용해인하고 손잡으면 안 돼요. 용해인은 용해인 혼자 싸우게 냅둬야 됩니다. 큰일 난다라는 거 이제 아셨죠? 엄청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 아셨죠? 용해인이 진짜 원하는 거, 용해인이 진짜 하고 싶은 정치는 패밀리를 위한 정치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절대로 선거 연대하거나 손잡으면 작살난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